도와줘요 원 기자. 그 원 기자 돌아왔거든요.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원종명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종명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죠? 저번에 네. 좀 예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아유. 제가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정말. 네, 보라로 좀 보고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예쁠 필요는 없었는데. 네, 뭐 뒤에 일정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그래요? 경제발전소를 위해서 좀 꾸몄습니다. 자, 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예쁘게 입고 온 원종명 기자와 함께 오늘은 힙한 트렌드다. 이거 좀 잡지투라서 네. 약간 저한테 이렇게 착 달라붙는 말투는 아닌데 네네. 트렌드 중에서 힙하다고 하는 친환경. 오늘 그 얘기할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셀럽들도 앞장서서 친환경 브랜드의 옷, 신발, 화장품 착용하고 있고요. 요걸 또 소비자들이 따라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브랜드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 마침 6월 5일 환경의 날이기도 한데요. 패션계 전반에서 친환경 트렌드가 대세 넘어 필수 요소다. 실제 패션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영화 제목으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범죄도시 2. 네,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네. 옛날스럽다. 예스럽다. 아주 올드했나요? 이게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와 친환경 소비를 지향하는 그린 슈머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패션계에서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패션의 소비자층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좀 단단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패션계에서 이제 일종의 착한 패션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사업 아이템으로 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네. 재밌더라고요. 우리 네. 어렸을 때는 사실은 친환경, 막 환경을 생각해 뭔가 물자를 아껴 이거는 어머님들 코드거든요. 맞아요. 우리 세대는 약간 소비의 세대였기 때문에 80, 그쵸. 90년대는 그쵸. 올라가면서 약간 플렉스 해야 그래야 멋진 젊은이 아니야. 근데 이게 바뀌었군요. 이제 플렉스를 하면서도 뭔가 네. 가치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보이는 미닝아웃이라는 그 용어가 있죠. 그런 소비층들이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강의하실 때도 친환경 브랜드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는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지금 패션 홍보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실제로 다뤘던 내용이 친환경 트렌드였어요. 그러면 네. 제가 관심법으로 섭외한 건가요?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네, 우리 작가님의 약간 해안이 좀 돋보이지 네. 않나 싶은데요. 사회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딱 그 가치 소비라는 MZ세들이에요.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고 친환경 외에도 뭐 비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가 착한 브랜드가 돼야지 하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건 사실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네. 예컨대 우리는 나무를 많이 베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한달지 아니면 신발을 많이 팔아요 하는 회사는 내가 한 켤레 사면 한 켤레는 신발 못 신는 네, 맞아요. 저개발국 아이들에게 가요. 이렇게 마케팅을 했잖아요. 네, 티 브랜드가 그랬죠. 그랬죠. 네, 네, 네. 그런데 이 패션계에서 친환경 자체가 트렌드가 된 건 참 재밌기도 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세계적으로 좀 트렌드를 보면 1980년대 말에 모피코트에 대한 그 동물 보호 단체들이 비난을 계기로 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영향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국내에서도 그때 한창 모피 반대, 뭐 동물 실험 반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환경 운동이 2000년대 초에 그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포장 줄이기 운동이거든요. 그 운동이 장바구니 운동, 한창 저희 장바구니 운동 엄청 붐이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패션계에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바로 비닐봉지다. 그래서 우리 예쁜 에코백을 들어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환경적인 캠페인이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조금 상업적인 계산도 깔려 있던 게 그렇죠.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또 패스트 패션 SPA 브랜드라고 하죠. 그게 또 열풍이 되면서 화학 섬유로 만든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고 지금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들이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 패션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미닝아웃이라는 게 내가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네.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SNS 시조새인 미니홈피. 미니홈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 집회 이런 데 가서 네. 현장에서 찰칵 그쵸. 여기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친환경이라는 패션 트렌드 실제로 제품에는 어떻게 구현이 돼요?
그 제품 자체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제품이 어떤 소재로 또 어떻게 만들어지냐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뭐 리사이클링 소재로 탄소나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패션계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 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버려진 어망이나 네. 카펫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것들에서도 또 섬유를 또 추출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버섯이나 선인장으로 가죽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버섯하고 선인장으로 가죽이 돼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핫한 또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선인장은 술의 재료인 줄로 알았나? 그쪽으로 연결시키시는. 네.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들도 친환경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B 브랜드에서는 또 사탕수와 커피로 만든 그 고무로 부츠를 또 출시하기도 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이걸 뽑아낸다. 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들 한번 알아볼까요? 그 페트병으로 재활용해 만든 플리섹스 굉장히 유명한 피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는 모든 제품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또 변경하기도 했고 친환경 경영까지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 유목민들이 그 방목지에서 키우는 염소를 손으로 빗질해가지고 떨어진 그 털로 캐시미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옷을 재단하고 남은 면 조각이라든지 폐기된 면과 울을 표백이나 염색 처리하지 않고 원단을 재생해서 재생순면 티셔츠를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는 이 브랜드는 신제품 판매량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도 과소비를 좀 줄이자. 그리고 중고 제품 거래라든지 의류수선 서비스를 독려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우리 옷을 새로 네.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고객님 조금 더 입고 오세요. 그거 그쵸.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네. 중고가 필요하세요? 그 고객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 저희가 거래 다리 놔드릴게요. 네. 이런 걸 한다고요? 굉장히 특이한 브랜드인데 그거를 실제로 그 브랜드 자체적으로 같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패션계에서 약간 이단화처럼 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는 굉장히 나아갈 방향이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죠. 네. 그 피 브랜드 연예인들도 사실 많이 착용을 해서 그렇죠. 굉장히 네. 유명하잖아요. 네. 저는 BTS의 B 씨가 입었던 그 의상이 네네. 참 마음에 들기도 했는데 가방이나 신발의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 사용하는 브랜드 사랑을 갖고 있죠. 이게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고 또 요즘에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리사이클링보다 조금 한 단계 윗버전이에요. 그냥 소재만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디자인이라든지 좀 아이디어를 더해서 만드는 건데 이 업사이클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F 브랜드라고 있거든요. 가방 브랜드인데 네. 인간과 지구를 보호함으로써 좀 선한 이유를 얻는다는 모토를 가지고 트럭의 방수포, 그 자전거의 그 약간 튜브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가방을 만드는데 저희 패션 업계에서 이 브랜드 열광하는 이유는 자체는 방수포를 약간 잘라서 이것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전 세계 하나뿐인 가방이 되는 거예요. 패치워크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업사이클링이라는 친환경성도 있고 방수가 되는 이제 내구성도 있고 올리원이라는 그렇죠 저처럼 희소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잠깐이라도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어요. 늦추시면 네. 제가 바로 이제 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그런 가방이 탄생을 한다. 사실은 우리도 네. 예전에는 그 환경 단체나 아니면 플리마켓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패션 아이템이라는 건 필수제라기보다는 매력을 파는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기능 그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그게 고민거리였는데 네.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도 우리 비건이에요, 동물 실험 안 해요 그쵸. 이런 것들 많죠. 그 국내 약간 1세대 비건 뷰티 브랜드라고 불리는 A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재활용한 재생 원료로 만든 PCR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인공 색소나 향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동물 실험을 또 반대하면서 약간 업계에서는 거의 환경 단체에 가까운 거 아니냐 브랜드가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런 곳들이 있군요. 네. 한동안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조명을 받으면서 네. 다른 쪽에서는 그린워싱했다가 이 덜미를 잡히는 네네. 회사들도 있죠. 꽤 많은데요. 또 이렇게 제가 또 이거를 얘기하기가 네. 좀 그들이 또 부각이 될까봐 제가 얘기할게요. 이외에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네. 뜨고 있는 친환경 브랜드 제품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아는 그 V 브랜드. V 브랜드가 2030년까지 전면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자동차 내장재에 쓰이는 가죽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어요. 보통 네. 차 사시면은 네. 가죽이 색깔 선택하시고 그쵸. 뭐 어디까지 중요한 가죽으로 부분이죠. 덮어드릴까요? 네. 뭐 이런 거 선택하는데
이거를 다 없앤다. 약간 그 동물 보호 복지 논란에 좀 힘입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장재의 4분의 1 정도를 페트병 같은 재활용 물질에서 추출한 섬유나 뭐 와인 코르크 마개 같은 거를 좀 재활용해서 바이오 기반 물질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 이 V 브랜드가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뭐 B 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A 브랜드들도 네. 동참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자동차 내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겠다. 네. 요즘 국내외 스타를 비롯해서 셀럽들도 이런 친환경 이런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입거나 사용하면서 그거 자체로 소비 트렌드를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유명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지 100마디 막 말을 하고 SNS에 올리는 것보다는 별다른 설명 없이 친환경 브랜드 옷을 입고 비건 뷰티 브랜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팬들이나 소비자들한테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미닝아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면서 홍보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 피사의 플리스 제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BTS의 B 씨나 이효리 씨가 입었던 것도 그렇고 또 친환경 소재 과학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피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스웨셔츠는 뭐 저스틴 비버, 또 페럴 윌리엄스 그리고 또 강다니엘 군이 입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확실히 요즘 셀럽들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중에는 친환경 제품이 딱 자리매김했다는 거를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강다니엘 씨 정말 잘 네. 어울리더라고요. 아. 컴백했어요. 업사이드 다운 네. 응원할게요. 셀럽들이 친환경 브랜드를 착용하는 게 네. 또 이 유명인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그 실적이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대부분의 친환경 브랜드들은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좀 적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뭐 친환경 성분 개발이나 리사이클링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명인들이 이런 친환경 브랜드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그 과정들이 언론에 비춰지면서 그들은 뭐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은 좀 자연스럽게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은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착한 개념의 상부상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몇몇 스타들은 네. 이 브랜드 광고할 브랜드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광고 모델로 네. 섭외가 왔을 때 그렇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본다는 얘기네요. 맞죠. 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네. 그렇군요. 네.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결국은 친환경 브랜드이든 기존의 방식으로 만드는 브랜드이든 가격이라는 게 네. 소비자들한테 수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격대는 어떤가요? 가격대가 사실 일반 제품에 비해서는 고가예요. 왜냐하면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신소재 개발을 하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그 공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격은 고가인데 그러니까 친환경 브랜드가 제품이 인기가 요즘 MZ세대들한테 한정돼 있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친환경적 요소를 소비의 주요 잣대로 삼는 고객층이 좀 전 연령대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뭐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저렴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원 선순환을 위한 불편함이 당장의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친환경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네. 약간 그런 자아 효능감이 좀 올라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네. 나는 약간 다른 거 아껴서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개념찬 신여성 MZ세대, 당신은 MZ세대. 그런 것들이죠. 이게 네네. 미닝아웃이 될 텐데 네. 자 친환경 트렌드라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단어는 사실 좀 비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각광받지만 언젠가 흘러갈 수도 있다. 트렌드라는 게 돌고 돈다고 하지만 네. 돌고 돈다는 건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흐름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한때 이러다 말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들도 점점 전기차 수차로 이제 바뀌게 되듯이 네. 패션계도 자연스럽게 친환경 트렌드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이 큰 힘이 되어주었고 앞으로도 큰 힘이 되겠지만 분명 또 한계점도 분명히 올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패션이나 뷰티 같은 소모성 소비재는 디자인이나 성능이 더 좋은 쪽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패션이라고 해서 단순히 순한 소재, 뭐 착한 공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그런 패션이나 뷰티 트렌드를 따라잡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감각이나 테크닉을 좀 더 연마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마 브랜드를 저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 네.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네.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나면 관련해서 단가가 좀 내려갈 것이고 네.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겠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성능도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지 이렇게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구매 패턴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친환경 브랜드 얘기 준비하면서 타이라 뱅크스 미국의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네. 그분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가 떠올랐는데 셀럽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라고 이 도전 슈퍼모델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네. 유명해질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겠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진 영향력과 주목도를 이용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옆구리를 쿡 찔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지 않고요. 그런 방식으로 셀럽이 재능을 기부하는 거 저희는 찬성입니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